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살림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장님과 같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보고서를 읽어드릴까요? 예,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그 재정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거 지금 한 30년 정도 가깝게 계속 행안부가 지자체 재정을 분석해서 그 등수까지 매겨서 발표한 등수가 등급이죠? 예. 등까지 매겨서 가등급에서 발표한, 마등급까지. 네. 아무튼 그런데 좀 늦게 나왔습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보고서가 아니라 행안부 보고서인데 행안부 보고서는 보통 10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왜냐면 2022년 결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지금 2023년도 결산할 때인데 2022년 결산을 갖고 하는데 왜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부 사정이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좀 애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 결과거든요. 재작년 결산. 그런데 이게 올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약속을 2019년도에는 막 되게 공격적으로 9월, 10월 달에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도 있죠. 맞습니다. 2019년에는 보도자료까지 내가지고 본인들 이제 새로운 2호조 시스템도 들여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월에 내겠다 했는데 그 해에도 10월에 내더니 이제 점점 늦어지더니 이제 3월에 내는 그 다음에 3월에 내는 좀 그런 모습은 안 좋지 않나 이상. 네. 그러면 오늘은 보고서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행안부에서 이 보고서 요약본을 냈잖아요. 그 요약본에 이 등급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재정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지자체가 받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Y 2022년 결산이라는 거죠? 네, 21년 결산을 비교 분석한 거니까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년도보다 나아졌냐, 더 나빠졌는가, 이걸 보는 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단체 평균과 비교하는 거와 전년 대비 개선됐냐. 유사단체라 하면 인구 규모, 재정 규모가 비슷한 데끼리 이렇게 묶은 거죠? 네. 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묶은 건데, 그건 자세히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전체 지방단체 대상으로 한 거고, 세개 분야 14개의 재정 지표죠. 그러면 세 개 분야를 보면 재정 건전성 파트가 6개 지표네요? 네. 그 수지관리에서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하는 게 있고요. 채무관리에서 관리채무, 또 관리채무 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이렇게 해서 6가지 건전성 지표가 있습니다. 배점은 300점이고요. 재정 효율성 지표는 6개인데요. 세입관리, 세출관리네요. 네. 그 자체 수입 비율이 있고요. 지방세 징수율, 그 다음에 체납 관리하는 게 있고, 세출 쪽에서는 보조금하고 숫자 추전, 자체 경비 비율에 대한 증감률들이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체납액이 좀 가중치가 높을 것 같고, 세출에서는 지방 보조금 비율이 좀 가중치가 높을 것 같고, 이는 다 교부세하고 보통 교부세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 계획성에서는 두 가지인데, 작년에 3가지 아니었나요? 재정 계획성이? 네, 그 전년도에 있었던 중기재정계 반영 비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참고 지표로 바뀌고요. 되게 중요한 지표 아닌가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예산을 짤 때 처음 시작이 중기재정계획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계획에 대해서 크게 지키려고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네. 편성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까 유사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이제 인구하고 재정으로 나눠져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딱 인구만 있는 건 아니고 인구 규모, 증감률, 고령인구 비율, 조출생률 이런 게 있고요. 재정 쪽에서는 재정률 기수가 높은 곳끼리 또 낮은 곳끼리, 세출 규모, 사회복지 비율이 비슷한 곳끼리, 또 자치단체 면적도 고려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근데 비슷한 유사한 단체끼리 묶어서 평가를 해야지 맞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니까. 왜냐하면 그 성남시랑 또 다른 이렇게 또 작은 시랑은 또 다른 그 규모니까 예산 규모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데끼리끼리 모아서 했다. 그래서 6월부터 원래 지금 국무회의 결과 발표 12월 결과정이 9월 10월 돼 있네요. 네네. 예, 그거를
왜 9월, 10월에 결과를 확정해놓고 그것을 왜 그 다음에 발표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 9월, 10월에 발표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검증이 끝났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지방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 이제 재정 수지는 개선된 걸로 보이고, 예, 채무 규모는 좀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효율성에서 세입에서 자체 수입 비율은 소폭 하락됐으나 또 징수율도 부진하네요. 이 경기 침체랑 또 상관이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아마 특히 작년은 좀 또 달랐는데, 재작년에는 초과 세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은 경기 침체 문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출은 보조소득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출자 출연 비율은 그래도 감소됐네요. 전 증가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보조금이 많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현 정부에서 특히 또 보조금 개혁에 대한 엄격해졌죠? 많아졌고요. 네. 출자 출연 비율은 보조금보다 더 쉽죠. 관리하기가. 보조 사업자도 되게 많지만, 네. 출자 출연 기간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네. 출연금은 딱 이렇게 조금 절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성 분야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없어지고 세수 오차랑 이 불용액 비율. 그래서 뭐 두 개 다 좀 개선된 걸로는 지금 보이네요. 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에서는 수지 관리 부분, 채무 관리가 다 개선이 됐죠.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초과 세수가 많아서 그해 네. 그래서 교부세도 예. 또 들어오고 막 그런 부분이 있나요? 12조, 13조나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빚도 좀 줄기도 하고. 그래도 공기업 부채 비율은 또 부진하네요. 그죠? 네.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공기업은 이제 또 이 도시개발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도시공사들이 좀 부채를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 사업소. 네. 하수 사업소 하수 간 거 깔고 나서, 예, 좀 부채가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갔는데 그건 항상 있는 일이고 네. 부동산 경기 하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효율성 부분에선 세입 관리, 규모 부분, 징수 부분을 따지면 어떻게 하죠? 다 지금 네, 지금 지방 부진한 걸로 나타나네요. 이건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보고서 나중에 저희 연구소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모수가 커져가지고 교부세 때문에 모수가 커지니까 지방세 비중이 감소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체납액 관리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부진하다는 거는 그것과 또 다른 문제로 체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출 관리에서는 지방 보조금은 계속 부진하고 출자 출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됐고요. 그럼 자체 경비 비율도 좀 부진하네요. 네. 자체 경비엔 뭐가 있죠? 자체 조직 운영 관련한 그렇죠. 일반 운영비, 네. 여비 뭐 등등. 그러니까 쉽게 해서 컴퓨터 사고 그다음 뭐 복합기 뭐 이런 것들 다 자체 경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세수 오차 비율도 개선이 됐고 세수 오차 비율이 개선이 됐네요. 네, 세수오차는 이제 계속 세수오차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을 비교하는 거죠? 예, 당초는 짤 때 얼마 들어올 거라고 했던. 네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과소축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났나 봐요? 네, 조금 그 다음에 이 불용액은 여전히 네. 부진한 걸로 2월금 불용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등급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예. 광역시는 가등급부터 다등급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가등급에서 마등급인데 마등급 안 좋은 거죠? 예. 군, 구 다 똑같고요. 일단은, 특강역시에서 가등급 받는 데는 대전, 울산. 그 다음에 도에서는 충남, 전남이고요. 그 다음에 꼴찌 등급, 다등급은? 서울과 세종이고, 도는 경기와 제주입니다. 서울, 경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등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전년도보다 나아졌느냐의 문제, 그리고 다른 곳보다 나으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뭐 지출이 좀 더 많았다거나 이런 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는 4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그죠? 네네. 시에서 안산 화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산 화성이 가등급, 그 다음에, 광명 이천, 예. 계룡 광양, 동해 태백이 있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잘한 거죠? 예, 네. 제일 안 좋은 걸로 평가받는 건 시흥, 김해, 양주, 아산, 목포, 거제, 남원, 밀양. 근데 여기 뭐 마등급
그 지자체들은 또 뭐 약간 이제 지표상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예, 억울한 거 많죠. 예를 들면 시흥과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빚을 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분양되고 하면 또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빚으로 부채비로 잡히다 보니까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산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나머지 시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잘한 데는 강화군, 함안군, 홍천, 장성, 정선, 양구, 장수, 청도 이렇게 나오고, 네네. 못한 데는 기장령과 인제울진, 강원고성, 하동, 그다음에 장진도 이렇게 됐습니다. 못한 데가 지금 강원도가 인제, 강원도, 고성 뭐 이렇게 있는 경남들도 있고, 예. 하여튼 마등급 받은 또 지자체에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좀 우리 또 나중에 저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잘한 데는 가등급은 양천, 동자, 인천 중구, 인천 여수, 부산 서구, 대전 대덕, 네. 마등급은 강남 강동,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부산 남구, 광주 동구입니다. 네. 그래서 마등급을 받았거나 또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조금 더 분석하는 또 나라 살림만의 보고서를 좀 작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인 브리핑,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할 예정이죠? 네네. 이번에 이제 일단 저 이슈를 좀 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네, 행안부가 원래는 10월 달에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야 되지만 지금 3월 뒤늦게 지금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너무 늦어졌다. 이제 그런 게 문제고, 지금 지자체별로 등급별로 다 살펴봤죠.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왜 이렇게 등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지자체 재정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보고서가 계속 저희 연구소가 10회를 기울여 보고 나가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아끼는 의견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제발.